안녕하십니까. 90초 뉴스입니다. 네, 제가 이제 한동안은 교육 관련 영상을 좀 올리겠습니다. 왜 어떤 주식을 투자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은 6G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6D. 자, 우선은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지구가 있고 요 파란색 부분 있죠? 이 파란색 부분은 자, 이쪽 부분입니다. 이쪽 부분.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성층권은 해발 30에서 50km까지 고도를 성층권이라고 합니다. 자, 제가 말씀드릴 6G는 어디냐? 여기 대기권 밖입니다. 여기. 자, 최소 해발 고도 100이 아니라 그 이상입니다. 그리고 해발 고도 1000km. 이쪽에 위성 수많은 위성들이 있죠. 이해가 되시죠? 자, 이 6G를 왜 아셔야 되냐면 이제 설명을 제가 본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2G, 3G, 4G, 5G, 지금 5G 세상이죠. 그리고 6G를 알아야 되는 이유가 앨런 머스크를 기준으로 해서 6G가 전 세계적으로 포커스가 되고 있습니다. 이 6G는 지상 개념만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연결을 하는 겁니다. 지상의 데이터망에다가 플러스 알파 우주 데이터망까지 연결을 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앨런 머스크의 스타링크 개념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6G의 실제적으로 마지막 단계는 국방력 강화입니다. 국방력 강화. 왜 그러냐면 우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미사일 기술력이 확보가 되어야 이 6G를 완성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이게 평화로울 때는 이 6G의 저궤도 위성들이 이제 좋은 의미로 쓰이지만 만약에 유사시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 위성에서 바로 미사일이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는 명분은 6G, 스타링크, 전 세계 무한 무료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한다는 게 명분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유사시에 국방력을 극한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일부러 천천히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시청자분도 딱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은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6G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위성을 우주로 보내야 하고 그 기술력이 가능하다는 것은 미사일 추진체를 우주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똑같게 됩니다. 아시겠죠? 즉, 이 6G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언제든지 쏴서 상대방 적국에 보낼 수 있다는 그것과 동일한 개념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6G라고 해서 일반 정지궤도 위성, 우리가 하늘에 보는 움직이는 별처럼 보이는 것들, 빠르게 움직이는 것들, 비행기가 아닌 이상 거의 다가 정지궤도 위성입니다. 정지궤도 위성. 자, 이 6G라고 해서 이 정지궤도 위성 높이인 36,000km에 있는 높은 곳이 아니라 저궤도 위성 높이에 있습니다. 저궤도 위성. 저궤도 위성의 높이는 해발 500km에서 1500km까지를 저궤도 위성의 높이라고 정의를 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정지궤도 위성에 있으면은 수신율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궤도 위성 높이인 500km에서 1500km까지가 지상에서 위성으로 전파를 쏘고 다시 위성에서 지상으로 전파를 쐈을 때 수신율이 가장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앨런 머스크의 자료를 보면은 이 스타링크 서비스를 앨런 머스크는 벌써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시행하고 있는데 이 장점이 어느 정도냐면은 정지궤도 위성보다 30배에서 100배 정도 속도가 빠르고 그 다음에 통신 지연 수치는 100분의 1 수준, 즉 1% 수준이랍니다. 그 지연율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죠. 이 대기 중에서 우리가 와이파이망을 쓸 때는 여러분들 대개 와이파이가 많이 있죠. 예, 그 와이파이망을 쓰실 때 생각으로 중앙 서버에서 와이파이 그 장비까지 보내는 게 500MHz면 그 장비에서 그 데이터망을 네트워크망을 쏴서 여러분 폰으로 받았을 때는 수신율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공기의 저항값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기의 저항값.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그럼 뭐 몇 메가 안 떨어지던데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 작은 것들이 모이고 우리 학교에서 리미트를 배우시죠? 이런 개념으로 집합 개념으로 모든 것이 쭉 모여서 그거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을 한다면 엄청난 겁니다. 이건 개인이 쓴 게 전 세계 시민들이 다 쓰는 개념이기 때문에 통신 지연 이 부분을 최대한 낮춰야 되거든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자, 이 6G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또 좋아지냐면 전 세계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거의 오차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 쉽게 우리 지금 자동차에 보시면 그거 있죠. GPS 서비스. 이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동차 GPS로 받는 그 서비스 데이터가 아주 작죠? 그냥 그림 좌표만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가능한 거지. 만약에 이 GPS 서비스를 이용해서 바로 영상을 다운로딩을 하려면 지금은 좀 솔직히 많이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GPS 서비스로 인해서 자동차 좌표값만 읽고 지금 내 차가 어디로 가고 있다. 이런 아주 저용량으로도 서비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 세계 자동차에 GPS 서비스가 구현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 6G 서비스가 가능해지면 이제 지금은 지상 데이터 클라우밍 서비스잖아요. 하지만은 이제 우주 데이터 클라우밍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우주 데이터 클라우밍 서비스가 이 부분이 왜 혁신적이냐면 우리는 지금 핸드폰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들이 다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넷플릭스에 있는 것을 다운받아서 휴대폰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아직까지 보안 이런 부분을 저는 잘 안 믿기 때문에 클라우밍 서비스를 잘 쓰질 않습니다. 그런데 우주 데이터 클라우밍 서비스가 생기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보안도 거의 완벽해지고요. 그 다음에 특히 무거운 휴대폰을 여러분이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져요. 우주에서 바로 데이터밍이 이제 서비스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 몸에 착용하는 전자제품들은 더 사이즈가 작아지고 휴머널해지고 우리 인간 몸에 친화적인 어떤 기계들이 다시 개발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시장이 다시 열리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한 10년 뒤에는 이 휴대폰이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정말로 구현이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이 영어를 특별히 안 배우셔도 상대방과 그 어떤 외국인을 만나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직역이 가능해지는 그런 서비스도 가능해지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지금 위성이 많이 올라가고 서비스망이 좋아졌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북극과 남극에서는 그 위성이 지나갈 때가 아니면은 전화통화가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저궤도 위성을 한 개가 아니라 수십만 개를 쫙 깔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비행기가 지나가는 항공로상에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냐? 이 구간은 비행기가 지나가는 구간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 시장 장악력이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야 되기 때문에.
한번 먼저 저궤도 위성을 쌓아 올린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가 거의 전 세계를 다 가져간다고 생각해도 무시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좋은 점과 어떤 개념과 좋은 점을 설명을 드렸는데, 자, 이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사람이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북한 김정은입니다. 북한 김정은 같은 경우는 최근까지도 탄도미사일이 완성이 됐다 뭐 이런 개념으로 다 말을 하고 있죠. 그 부분은 무시할 부분이 절대로 안 됩니다. 본인의 기술력은 아니고 중국에서 그 기술력을 많이 받았겠죠. 자, 처음에는 김정은도 탄도미사일을 대놓고 쌓아 올리고 개발을 한다라고 하고, 그리고 돈을 달라 김미더머니 했는데 그게 안 통하니까, 그리고 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위성을 쌓아 올린다는 명분으로 기술 개발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왜 국제적으로 이 부분이 먹혀 들어가려고 했냐면, 실제적으로 안 먹혀 들어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위성을 쌓아 올리려면은 어떤 선한 의미의 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 명분을 또 그렇구나라고 미국이나 국제 위성 관련 단체로부터 확실하게 도장도 받아야 됩니다. 즉 실사를 해야 되는데 북한에서 그 부분 실사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죠. 반대를 하니까 대표적인 미국에서도 야, 너 거짓말 하는 거 아니냐, 탄도미사일 개발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고 대북 제재를 안 풀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역으로 이용하는 게 이제 김정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은 저궤도 위성 중심의 우주 블루투스망인 스타링크망을 지금 앨런 머스크가 쌓아 올리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술력이 그렇게 우월하지는 않아서 지상에서 우리가 쓰는 5G 초당 700MB 다운받는 그 5G의 속도는 못 따라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지금 같은 경우는 스타링크망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지금 우리나라는 아니지만 미국에선 사용하고 있나 봐요. 검색하니까 나오는데 초당 50에서 150MB가 다운로딩이 된다고 합니다. 가격도 뭐 비싸겠죠. 자,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뭐 일반 통신업체와 제휴하기도 하고 그런 내용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공짜가 없겠죠. 이 모든 거를 나중에는, 자, 아프리카 시민 그냥 휴대폰을 갖고 있는, 휴대폰이 아닌, 앞으로는 이제 휴대폰이 사라지니까 어떤 그 중간 통신 매체, 아주 심플하고 플렉스한 그런 통신 매체를 누구나 착용하고 그 제품만 있다면 누구나 이 망을 공짜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전 세계 언제 어디서든 날씨와 상관없이. 자, 그런데 공짜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 쉽게 말해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아주 정보의 폐쇄성이 너무 심하죠. 그래서 일반 시민들 의식이 아주 낮다고 생각하십니다. 낮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개방이 돼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진실을 누구나 그 장비만 착용하고 있으면, 그럼 지금은 아니겠지만 먼 훗날에는 그 장비의 단가도 엄청나게 낮아지겠죠. 자, 이런 부분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이미지를 극대화할 수 있고, 두 번째, 글로벌 시민에게 공짜 인터넷을 사용하도록 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 대한 찬양하는 어떤 심리적 그 시민의식이 극대화가 됩니다. 극대화.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미국 자존심 말이 아니잖아요. 중국이란 새로운 강대국이 나타나면서. 근데 이런 부분들이 자동적으로 해소가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제가 자동적이란 말을 왜 말씀을 드렸냐면, 자, 쉽게 중국을 예로 들겠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언론 통제가 아주 심합니다. 근데 지금이 아닌 먼 훗날에 그 플렉스한 장비를, 휴대폰이 아닌 플렉스한 어떤 장비가 나올 건데, 그 장비를 착용만 하고 있으면 중국이 아무리 국가 정치, 그러니까 공산당원들이 어떤 통신, 언론 매체를 이제 제재를 가하더라도 위성, 하늘에서 쏘아주는 그런 데이터망을 공짜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진실을 쉽게 누구나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민의식이 극대화되고 미국이 굳이 지금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중국을 어떤 제재를 중국 무너뜨리기 위해서 제재를 가하고 뭐 엄청나게 비싼 핵무기들을 가져오고 뭐 쉽게 말하면 깡패짓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중국의 시민의식이 깨어나서 시민혁명이 일어나고 그 시민혁명은 결국에는 공산주의 정권을 무너뜨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 가장 쉬운 예가 이제 북한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얼마나 좋은 겁니까? 맞죠? 자, 이게 마지막 목적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더 알려드릴게. 이렇게 스타링크 망이 완벽하게 되어버리면 자, 전 세계 데이터 제어를 우주 공간에서 하게 됩니다. 우주 공간에서. 그래서 모든 데이터는 이제는 진짜 미국 손에 들어가는 거죠. 미국 손에.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중국도 알고 있는데 소련도 알고 있고요. 가만히 있을까요? 이 강대국들이.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앨런 머스크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고 전 세계 소련과 중국이 6G 개발에 6G 개발에 난리가 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나라는 한 10년 뒤에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궤도 위성, 즉 소형 위성 시대입니다. 이 부분을 잘 알고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번 강의에서 관련주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6G가 완성이 되면 이거를 빌미로 해서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죠. 자, 미사일 개발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으로서 호재가 되는 주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 판단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제가 알고 있어도 괜히 잘못 짚어드렸다가 손실이 나시면 저에게 뭘 하실 거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투자 결과의 책임은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어드린 거 다 지금 결과치가 아주 좋습니다. 자, 선택은 여러분들께서 하시고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2부를 진행할 텐데 2부의 주 내용은 유가입니다. 유가. 기름값이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 그리고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요.